안녕하십니까.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의 정승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재현입니다. 네, CJB가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지만 강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평군의 2020년에 대한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홍성열 증평군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또 도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증평군민 그리고 충북도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밝은 새해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큰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난 한 해 우리 군정의 많은 성원과 또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또 뛰어오신 만큼 여러 가지 성과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주요 성과로는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증평군은 행복 최고, 안전 최고, 살기 좋은 증평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우리 공직자와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결과 많은 발전과 또 성과를 가져온 한 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 발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구나 또 예산을 주로 드는데 우리 인구가 그래도 소폭 증가를 했고 그리고 예산도 전년도 대비 약 15% 증가한 네. 300억이나 증가된 네. 약 2,300억 사상 최대의 예산을 확보한 쾌거를 이룩했고요. 그리고 증평군의 최대 현안 사업이었던 충북 최초의 관광단지 조성 사업인 에드팜 관광특구가 6월 14일 날 일부 개장되는 그런 쾌거를 이룩했고 네. 그 해에 김덕실 문학관이라든지 증천 남차관 도로,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증축, 또 퍼디 용복화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뭐 이런 사업들을 주 사업으로 했고요. 거기에 따른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수상도 또 참 많이 했는데요. 우리 군이 지방 재정 우수 사례 대통령상을 비롯해서 정부 혁신 평가에서도 전국 군단이 1위를 차지해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고 네. 매니페스토에서도 최우수상 그리고 지역 발전 사업이 5년 연속 우수상,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책 읽는 도시 대상, 또 생활 안전 문화 대상, 그리고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가에서 군단에서 4위를 차지했죠. 그리고 또 공모 사업도 참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9억 원의 그런 공모 사업을 땄는데 우선 가장 큰 것은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에 한 200억 원, 그리고 도시 재생 공모 사업에 96억 원, 네. 그리고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70억 원, 또 생활 SOC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공모 사업을 따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또 열심히 또 일할 계획입니다. 네. 네. 공모 사업으로 따온 그 공모 금액 덕분에 증평군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자, 이번에 경제 분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산업단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평군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산업단지는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활력화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들이 앞다투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우리 증평군에서도 이제 제2산업단지를 조성을 해서 그동안 이제 공장들이 속속 입주를 했죠. 네. 31개 업체 중에서 이제 24개 업체가 입주를 해서 벌써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증평군에서는 이 2개의 산업단지 가지고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 네. 이런 판단하에 지금 인근 진천이나 음성 같은 데 보면은 뭐 8개, 10개씩의 그런 산업단지를 갖고 있어서 그렇죠. 뭐 세수도 증대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리고 해서 우리 증평에서도 초중리의 제3 산업단지를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정은 받았지만은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입장에서 걱정도 많이 됩니다. 초중 산업단지는 약 68만 평방미터 부지에 조성하게 되는데 주민들이 안골 뒷산 등산로가 폐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걱정하는데 그건 전혀 건들지 않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과 관련해서도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제2산업단지도 보면은 전혀 굴뚝이 없는 업종을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중 3단도 굴뚝이 없는 그런 업종을 우리가 지정을 해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일자리도 늘리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추가로 도안 농공단지가 사실 부지가 협소해서 공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도 약 13만 평방미터 부지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현재 기업하고 있는 그런 기업체에 또 기업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산업단지가 3개, 농공단지가 2개. 그렇죠. 지금 그렇게 네. 조성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증평군의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증평군에 입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기업들의 얘기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일원에 위치한 증평 2 일반 산업단지 100% 분양률을 올리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있습니다. 증평 2 일반 산업단지는 현재 29개 기업이 입주 계약되어 있고 그중에서 22개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로자 수는 한 약 5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50명 정도가 저희 증평 군민이 지금 일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들이 다 가동할 시에는 약 1,200명 정도의 고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증평 2 일반 산업단지에 입주한 축산물 가공식품 전문 기업을 찾아가 봤는데요. 기업 공장은 1,500평 규모로 해썹 인증을 받아 위생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산단을 들어오기 전에 많은 산업단지의 입주를 위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충청권 중에서 일단 입지 조건이 좋은 곳이 증평 이산업단지였습니다. 일단 분양 비용이 저렴했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좋은 거는 물류의 중심지로서 앞으로 중부권 이남 지역까지 저희가 영업망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선택하였습니다. 뛰어난 교통 편의성은 물론 가성비 높은 분양가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춘 증평 2 일반 산업단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증평 군민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근방에는 식품회사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증평 산업단지에 식품회사가 생겨서 저는 근거리로 직장생활을 하게 됐고 집과 회사 2마리 토끼를 잡고 있습니다. 지역 산업단지에 튼튼한 대형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생활이 더 윤택해진 군민들.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겠죠.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회사가 잘 돼가지고 그 국민들이 많이 회사에 취직이 됐으면 좋겠고 또 군에 그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북의 전략산업인 바이오 산업, 그 거점지를 육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증평인데요. 증평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축한 곳이 바로 이곳 한국교통대 증평 캠퍼스 내에 자리한 퍼디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입니다. 퍼디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는 의약품 소재, 화장품 소재의 단점을 보완해서 새로운 기능성을 부여하는 그런 센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제품 개발, 시제품 개발 등을 같이 기업들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퍼디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을 지원하는 일인데요. 지난 4월에 개소해 이미 크고 작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청북도 지역 기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현재 저희 센터에는 9개 기업 입주해져 있고 저희는 총 25개의 회원 기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능성 바이오 소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로서 의료용 소재라든지 화장품 소재에 중심을 둔 기업들입니다. 기업들이 퍼디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바이오 소재 연구 개발에 필요한 최첨단 장비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센터 내에 상주하는 석박사급 연구진이 연구 개발을 지원하기 때문에 더 든든합니다. 연구시설을 별도로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는 실로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센터 내에 입주한 기능성 식품 소재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가장 큰 장점은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스타트업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품화하고 그리고 얘를 다시 분석해가지고 어떤 상품으로서 구성하는데 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센터에 가지고 있는 그런 분석센터나 이런 쪽에서 지원을 해주시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중에 전문가 코칭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시제품 생산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제품 디자인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원들이 있다는 게 저희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센터는 올해 초 생산시설 또한 완공할 예정에 있는데요. 그 밖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2020년에는 중북에서 기능성 바이오 소재 센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고 기업들과 같이 연계해서 제 산업산업단지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기업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증평 이 산업단지에 입주하실 기업들 더 믿고 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평이 사실 군의 규모가 조금 작잖아요. 맞아요. 덕분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더 많은 분들께서 기업에 취업을 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평군은 4차 산업에 대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요. 4D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화 지원센터. 군수께서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4D 바이오 융합 소재 산업 지원 센터가 무엇인지 좀 궁금할 텐데 네.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화장품이나 의약품이나 예를 들어서 뭐 인공 눈물이나 관절, 골절 뭐 이런 거를 치료하는 첨단의 그런 재료들을 생산하는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충청북도와 또 테크노파크 그리고 우리 증평군 또 교통대가 같이 투자해서 지금 센터를 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의 산업단지에도 입주할 기업이 또 찾아올 것이고 또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또 오송 의료과학단지와도 연계해서 우리 증평군이 4D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갈 방침입니다. 네. 네. 4D의 메카. 사실 4D라는 게 굉장히 뭔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네. 무엇인가가 네. 있잖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사업비가 215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사업도 크고 그렇습니다. 네. 그럼 충청북도에서는 증평만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증평이 사실은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다가 충청북도에서 가장 좋은 군으로 얼마 전에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관광 쪽의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얼마 전 개장을 한 에듀팜 특구 다녀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좌구산 휴양랜드, 뭐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가볼거리가 있다. 증평을 소개할 때 이런 문구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에듀팜 특구 또 블랙스톤 벨포레라고도 얘기하는데요. 도안면 연촌리에 약 303만 평방미터 부지에 죄송합니다. 충북 최초의 그런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골프장이나 또 루지장 그리고 수상레저, 콘도, 그림의 그 양떼목장, 또 썸머랜드, 워터파크장이라고 그러죠. 농촌 체험장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4일 날 일부 개장이 돼서 벌써 한 1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루지 같은 경우는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약 한 1.45m를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네. 여기는 그 좌구산이 나오네요. 네. 우선 좌구산 또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네. 좌구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그 천문대나 그리고 또 구름다리, 줄타기 여러 가지 시설이 돼 있는 복합 레저 휴양단지로서 이미 많이 알려져서 예약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증평군은 에듀팜도 아직은 지금 미완 상태이지만 네. 2022년까지 지금 다 하지 못한 사업들을 다 해나갈 것이고 네. 여기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도 우리 군에서 열심히 뒷받침해서 충북에
또 제일 가는 또 우리 증평의 명물이 되는 네. 그런 관광단지로 육성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그 밖에도 가상 증강 형실 종합 전시 체험장 네,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모션 라이더, 네. 가상 사격, 가상 스포츠, 네. 또 병영 체험장, 네. 그리고 둘레길.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규모가 사실 크지 않은 군인데 놀이문화가 좀 풍부한 것 같네요. 거기는 좌고선에다가 작년에 더 보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VR 체험이 또 대세인데 우리 거기다가 그 VR 체험장도 만들었고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병영 체험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런 체험 시설, 내무반 이런 것도 좀 더 보강을 했고 했습니다. 앞으로 좌고산에는 체험 시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우리 에듀팜 특구와 함께 양대의 그런 큰 관광 휴양단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네. 그리고 보니까 그 삼기천 이심리 사업이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됐다라는데 작년에 마무리가 된 겁니까? 네, 작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네. 그것도 국비를 따다가 저들이 자전거 도로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했죠. 그래서 증평은 그 산책하거나 또 자전거 타거나 이렇게 하기가 아주 좋은 곳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또 찾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요. 그럼 에듀팜 특구가 지금 다 완전히 개장한 건 아니죠, 군수님?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시설만 이제 개장이 됐는데요. 아침이라 네. 물을 좀 살짝 드시는 건 어떠실까요? 예. 사실 아마 가보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에듀팜 듣고 조금 전에 이제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벌써 1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맞습니다. 다녀가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개장 자체는 한 2년 후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완벽한 네, 한 개장이요. 2년 정도면 될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가장 또 기대되는 것이 썸머랜드 워터파크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에듀팜 측에서는 금년도에 뭐 개장을 하겠다 하는데 제가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시설이 다 되면 적어도 한 4,500만 명이 찾는 네. 그런 관광단지가 될 것으로 보고 또 외국 관광객들이 충청북도에 오면 갈 만한 곳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청주공항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것도 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 증평 군민들이 많이 취업하고 있고 네. 앞으로 이 시설이 다 되는 2022년 정도 가면은 상시 한 700명 정도가 고용되고 약 한 4,000명의 그런 일시 임시 고용 효과와 그리고 3,800억 원의 그런 경제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평군에서는 그 농민 소득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계속 연구 중에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농촌 체험장이나 귀촌 센터 파머 마켓 이런 것이 들었을 때 우리 증평군의 농민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군민들에게는 30%또 시설 할인을 해주고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기도 하죠. 아, 네. 군민만 해주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증평군으로 이사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에듀팜이 이제 전면 개장이 되면 파급 효과가 상당하겠구나.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 또 찾으시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증평의 군민들을 위한 복지 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증평군이 그 앞서가는 복지, 살기 좋은 증평이라는 그런 또 하나의 슬로건을 갖고 있는데 네. 증평에는 복지 시설이 참 잘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개의 복지관과 또 노인복지관,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노인 전문 요양원관 같은 그런 시설들이 또 이렇게 같이 있기도 하고 또 촘촘한 그런 복지를 통해서 사각지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많이 발굴해서 지금까지도 도와왔지만 올해에도 변함없이 좀 더 촘촘한 복지를 진행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증평군이 2016년도에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여성 친화 도시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도 여성 친화 도시에 걸맞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해 나갈 것이고 그리고 또 아동이 또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했고 올해는 꼭 그 지정을 받아서 아이들이 또 생활하고 살기 좋은 그런 우리 증평을 만들어 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에는 그
지난해에 노인복지관, 노인회관을 또 증축을 했습니다. 네. 노인복지관에서도 전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많이 불편을 겪으셨는데 이제 시설이 확장되기 때문에 네. 넓은 공간에서 아주 노인들이 굉장히 행복해하면서 이런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에는 그동안에 그 보훈회관이 없었습니다. 네. 국가 유공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한 말씀인데 다른 건물을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이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올해 보훈회관을 착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보훈단체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또 생활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이런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의 또 하나는 또 핵심 사업은 청소년입니다. 네. 청소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청소년 수련관에서 다양한 그 청소년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5년 연속 그 상을 받고 또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기도 하는데 그거 외에 별도로 도서관 옆에다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청소년들이 PC방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곳에서 생활하지 말고 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와서 관련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증평군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그것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올해 착공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에는 그 도서관과 함께 그런 청소년 문화의 집 또 김덕신 문학관 어울려짐으로써 하나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단지로 이렇게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문화 가족이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죠. 그동안 상당히 다문화 가족이 늘어남으로써 그 센터가 너무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활복합 SOC 사업을 저희들이 따다가 장애인 그 복지관 주변에다가 다문화 가족, 지금은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합니다만은 가족 지원 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 돌봄 센터까지 한 건물에 넣어서 그런 복지가 실행되도록 이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그동안 창동에 보면은 옛날에 아파트를 짓다 부도난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가 아주 혐오 시설로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그 저희들이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 이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9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LH와 협약을 해서 1, 2층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넣고 위에는 또 아파트를 건축을 해서 이렇게 분양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증평군은 그런 복지 또 안전 이런 쪽에 상당히 주안점을 두고 지금까지 해왔고 또 정주 여건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좋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이사 오는 분들 보면은 와서 살아보신 분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리고 초청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대개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가 줄어서 걱정인데 우리는 그래도 소폭이라도 증가하고 있는 그것이 참 상당히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의 출산율이 또 높잖아요. 충청북도에서도 제일 높습니다. 그래요? 네. 아기들을 안 낳아서 정말 걱정인데 이것도 다행이고요. 또 이제 행복 지수도 상당히 우리 증평군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가운데 아기도 좀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래요. 또 이제 수도권하고도 네. 그 인터체인지가 있기 때문에 또 근접성도 좋고 물류도 좋고 아마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합운동장이 본격적으로 건립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증평군만 종합운동장이 충청북도 내에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도민체전도 한번 유치를 못하고 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종합운동장을 하나 건립하게 됩니다. 초중리에
약 8만 평방미터 부지에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 크지 않게 한 5,000석 규모로 짓기 위해서 그동안 절차를 밟아왔고 이제는 그 보상이 한 80%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자를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고 한 2년 반 정도 이렇게 걸릴 것으로 보는데 네. 그 후에는 우리 도민체전도 한번 멋지게 유치를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도 크게 또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증평군에는 체력 인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체력 인증센터는 뭐냐면은 많은 장비와 시설들을 갖추고 본인이 거기에 가면은 어느 체력이 부족한지 어느 근육을 더 보강해야 되는지 이것이 다 나옵니다. 네. 데이터로. 그런 부분을 우리 직원들이 그 체육관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다 또 보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올해도 계속 확대하고 군민들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는 걷기 붐이 일어났습니다. 둘레길도 꽤 많이 예, 있죠. 둘레길도 많이 있죠. 네. 우리 좌구산 가는데 삼기저수지 등잔길을 네. 비롯해서 좌구산 또 보강천 뭐 둘레길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걷습니다. 그래서 또 더 많이 걸으라고 우리가 그 모바일을 활용한 걷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좀. 네, 그랬었죠. 네. 워크온을. 네, 워크온. 예, 이렇게 보급하고 있는데 지금 한 1,400명 정도가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매일 그 자기가 걸은 걸음수라든지 통계라든지 또 자기의 순위 또 뭐 천천히 걸은 거, 또 운동되게 걸은 거 이런 네. 것이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평가를 해서 우리가 또 추첨을 해서 상품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재밌네요. 정말 재미있고 많이 네.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그 밖에도 실내 체육관 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조성이 되는 모양이죠. 네, 실내 체육관. 우리 증평 초등학교예요. 한 네. 1,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독립적인 체육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얼마나 요즘 미세먼지나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공약을 걸고 증평초등학교에 체육관 하나 건립하겠다 이런 공약을 걸고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사실 국비도 저희들이 좀 따오고 교육청에서 한 14억 그리고 국비에서 한 5억 네. 우리가 한 9억 정도 투자해서 아담하게 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을 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유, 그래서 저는 신나겠네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게 네. 됐다 네. 맞습니다. 올해 착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 문화 면에서는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성과? 우리 증평군이 그동안 문화 창달을 위해서 네. 많은 또 노력을 해왔죠. 얼마 전에 김득신 네. 문학관이 네, 개관을 네. 했더라고요. 김득신 문학관, 김득신 뭐 많이 좀 알려졌죠 이제는. 책 많이 읽으시고. 네. 11만 번 이상을. 네, 잘 아시네요. 네. 중국 그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백이전이라는 책을 11만 3천 번에 네. 읽었고 10,000번 이상 읽은 책이 36권이나 된다는 그 독수기가 김득신 문학관에 본인이 쓴 독수기가 지금 전시돼 있습니다.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또 10대 후손들이 김득신과 관련된 그 자료, 직접 썼던 책 네. 이런 것을 다 또 기증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이런 그 김득신이 조선 중기의 사람이지만 당대에서도 가장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다. 다만 이제 머리가 좀 둔했대요. 그래서 요즘 저 학생들에게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 머리가 좀 둔해도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김득신과 관련된 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문학관에 꼭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네. 김득신 문학관에 오시면 1층에 김득신과 관련된 전시실이 있고 또 2층에는 학습실, 3층에는 특별 기획 전시실이 이렇게 마련돼 네, 있습니다. 뭐 네. 도서관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상당히 재미있으시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군립도서관하고 같이 통로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우리 군립도서관은 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견학을 오가고 또 여기서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군민들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중심 또 김덕시 문학관 중심의 그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군민들의 문화 또 문학을 더욱 전달하고 또 우리 군민들이 삶의 질을 높여가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설입니다마는 증평군 도안면에 그 김소월 경암문학관이 개관이 됐습니다. 경암문학관이요? 경암. 경암. 김소월 네네네. 경암문학관. 네네. 이제 경암 이철호 선생이 김소월 문학관을 거기다 지은 건데 김소월 문학관은 전국에 여기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소월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문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증평 미암리에는 온세 아트장이 지금 사설 이렇게 개관이 됐는데 여기는 전국에 3,200명의 화가들이 거기다 작품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와보시면 그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증평 온세 아트에 여러분 한번 좀 초대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은 사설입니다만은 우리 증평군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화와 관련해서 제가 소개를 하고요. 또 우리 증평군의 문화 중에는 또 버스킹 공연을 빼놓을 수가 없죠. 작년에도 13차례에 걸쳐서 보강천 미로나무 숲에서 군민들의 호응, 많은 호응을 박수를 받으면서 버스킹 공연을 해서 군민들의 그런 삶의 만족도를 높여드렸고, 그리고 또 문화회관에서도 다양한 그런 공모 사업을 따다가 아주 자주 문화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증평 군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다. 아니 네. 이렇게 보면은 네. 이 군에서 문화, 체육, 맞아요. 도서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관, 네. 한번 올해는 증평군이 또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달라지게 될지 네. 여러분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증평군이 사실 5분, 10분 내에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전국에서 생활 가장 편리한 곳이 어디냐. 이렇게 그 조사에서 발표된 적이 한 2년 전에 있는데 네. 증평군이 전국에서 부산 기장군과 함께 공동 1위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아니 지금 군수님 보세요. 군수님 막 기뻐서 너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즐거워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만큼 네, 네. 오세요. 네. 자신 있어요. 지금 자부심이. 네, 그렇습니다. 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고요. 네. 최근에 이제 아파트도 또 많이 짓고 있고, 네. 코아루 아파트도 짓고 있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스포츠센터 옆에 또 임대주택을 올 3월 달에 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옆에는 또 분양주택을 내년도에 분양할 계획으로 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단합니다. 아파트 가격도 좀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뭐 다양하게 자랑을 지금.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관심을 좀 더 많이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그 증평의 그 안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네. 있잖아요. 자,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도시 곳곳을 매일같이 달리며 시민들을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택시. 그런데 증평군의 택시는 평범한 택시가 아니라고요. 네, 저는 증평군 택시경찰대에 소속되어 있는 연천동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내가 지킨다. 지난해 3월 발대한 증평군 택시경찰대. 68명의 개인 택시 운전사들로 구성돼 안전 취약 지열 순찰을 담당하는데요. 우리 증평군은 충북 도내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지역입니다. 증평 지구대 소수 인력만으로 주민 안전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처럼 부족한 치안 인력을 보완하고 증평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조기 대처를 위해서 증평군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를 위촉하여 택시경찰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택시경찰대의 활약을 한번 엿볼까요? 증평군 내 모르는 길이 없고 교통망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이 바로 택시기사들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개인 택시 경력 20년의 연천동 기사님은 베테랑입니다. 우리는 교통 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신호 체계라든가 또 혹시 횡단보도에 중점적으로 서 있는 차들 그런 걸 보통
주로 많이 취급을 하죠. 갑자기 한쪽에 차를 세우는 연촌동 기사님, 무슨 일인가 했더니 매 눈에 포착된 것은 훼손된 구조물과 불법 투기한 쓰레기. 작은 것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군요. 네, 안전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은 바로 처리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예, 그 불법 쓰레기가 좀 벌어져 있고 그 공원 둘레 철로 된 경계망이 한 군데가 뚫렸어요. 담당 부서로 조속히 연락을 취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택시경찰대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운행이 비교적 한가한 날은 한 번씩 꼭 들르는 곳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전하시네도. 기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걸 보니까 하루 이틀 본 사이가 아닌 모양이세요. 맞습니다. 택시경찰대가 친근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역 순찰도 돌면서 때로는 이게 시간이 나면은 경로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르신들 찾아뵙고 혹시 건강 이상이 없나 있나를 확인 한번 하는 첫 절차예요. 지나는 길에 들러 이웃의 안부도 살피고 잠시 쉬었다 가면서 에너지 충전, 안전운행, 군민 화합까지 일석삼조입니다. 동네도 한 바퀴 들고 돕고 있는 분들도 자주 찾아뵙고 이렇게 저녁에도 오시고 잘하십니다. 이렇게 오면 가면 참 택시를 타고 이렇게 시간 있으면 가다 들리고 오다 들리고 이렇게 이 노인정에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많이 살펴주세요. 모든 것을 다. 경로당에 나오지 않은 어르신 댁에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살피기도 하는데요. 택시경찰대는 어디든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니 지역에서 소외되는 분은 없겠죠. 우리 그 정평 군민들의 남녀노소 물론하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택시경찰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증평군의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바로 증평군 도안면에 위치한 영상관제센터입니다. 안전에 있어 CCTV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증평군 영상관제센터는 2016년 1월에 운영을 개시했고요. 우리 관제요원이 365일 24시간 809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증평군 영상관제센터는 증평군에 설치된 CCTV를 모니터링해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경찰에 영상을 제공해서 수사에 힘을 보태기도 하는데요. 밤낮 없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관제요원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치매 노인 미기과자가 있어가지고 발견해서 그 가족을 찾아준 그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상수도관이 그 파열돼 가지고서 누수되는 것을 보고서 관계기관에 얘기해서 그 바로 조치한 그 사례가 또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으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들이 일단락될 수 있었는데요. 더 안전한 증평군을 위한 올 한 해 계획도 들어봤습니다. 올해 계획은 사각지대 보안 설치와 그 노후 교체로 증평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정말 뭐 안전에 대해서 네. 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실 텐데요. 네네.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안전하면 또 증평이죠. 지역 안전지수평가에서도 항상 전국에 3위, 2위를 할 정도로 안전한데요. 우리 우선 그 택시경찰대와 영상관제센터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립니다. 올해는 또 안전과 관련해서 증평경찰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착공이 되는 그런 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소방서와 협력을 해서 각 가정마다 소화기라든지 화재 감지기를 우리 군에서 같이 여기 설치해 주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증평군 증평군 내도 약 1000여 개의 그런 감시 카메라가 지금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만 가장 안전하고
또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증평을 좀 기대를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증평군이 그 도농복합도시 성격으로서 사실 농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농촌 개발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권역사업, 마을 가꾸기, 행복마을 사업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우리 증평군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특히 이제 중리마을 같은 경우는 그 소세지 마을까지 발전을 해서 전국에서 견학 오는 코스로 이렇게 될 정도로 많이 발전했는데 앞으로도 농촌 개발 또 농촌에서 머물고 살고 싶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전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컬 푸드와 관련해서 증평 농협과 함께 로컬 푸드 매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조금 짓는 분도 딱지만 갖다 붙여서 내놓으면은 그 돈이 이렇게 통장으로 들어가는 이런 제도인데 앞으로 많은 농민들이 좀 더 활용을 하도록 저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뭐 농촌 소득과 관련된 그런 지원도 계속해서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농민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하는 그런 2020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0년 증평군의 올 한 해 비전과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증평 얘기 중에서 너무 자랑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증평군은 중부권의 그런 핵심 도시 역할을 하려고 그동안 짧은 자치 역사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에 따른 발전 속도도 상당히 빨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또 우리 증평군이 관광 휴양 도시로 이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민 여러분께서도 찾아오는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고 또 정성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우리 증평군을 많이 또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군민과 그리고 도민, 시청자 여러분 밝은 새해에 여러분 늘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또 기원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인터뷰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함께 증평군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올해도 정말 많은 일이 있으실 텐데요. 저희 함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년 특집 생방송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내일은 제천시 편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상천 제천시장과 함께 신년 과제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도 채널 고정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